오늘의 책은 윌북에서 펴낸 미움받는 식물들입니다. 저자 존 카디너는 30년 넘게 잡초를 다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이 책을 통해 인간 문명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보여준 8가지 잡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잡초로 소개된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명 타락사쿰 오피키날레, 생존 전략 납작하게 엎드려 살아남기, 생김새 뿌리가 깊고 줄기는 없다. 꽃은 노란색이며 솜털이 붙은 하얀 씨앗은 둥글게 모여난다. 이 잡초의 이름은 바로 민들레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민들레가, 때로는 약초로도 이용되는 민들레가 잡초라니 이상한데요. 미국의 중산층에서는 잔디밭의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특수 제작된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 외에도 작물보다 잡초가 되기를 선택한 기름골, 한국 DMZ까지 장악한 돼지풀, 희망을 보여주는 잡초 강아지풀 등 다양한 잡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책은 잡초와 인류의 관계는 애증과 반전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농경의 역사는 곧 잡초 제거의 역사였으며 그럼에도 잡초는 인간의 도움을 받아 진화하고 결국 지구를 정복했다고요. 이렇게 저자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일들과 식물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지식을 총동원해 인간과 뒤엉킨 잡초의 역사를 생생하고 위트 있게 풀어냅니다. 더불어 식량 문제, 환경오염,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 이슈도 조망하고 있습니다. 잡초는 여전히 당혹스러운 대상으로 남아있다. 밭이나 정원에서 낯선 식물을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터져나오기 마련이다. 이 식물은 뭐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이 식물이 여기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의문이 든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한 녀석을 없애면 다른 녀석이 자라날 공간이 넓어질 뿐이다. 같은 자리에 10여 포기가 자라나기도 한다. 잡초를 통제하기 위해 발명된 도구들은 하나같이 이 성가신 녀석들을 부추기기만 해서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더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식물계의 깡패인 잡초는 언제나 승리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그냥 두었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하찮은 식물이 인간이라는 공범의 도움으로 잡초가 되기까지 거쳐온 길에 숨겨져 있다. 그 길은 잡초마다 다르지만 모두 식물의 진화가 인간의 행동과 뒤얽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잡초는 동반자인 인간처럼 다른 개체의 희생을 담보로 자원을 차지하는 기회주의자다. 잡초는 유전적 변화를 통해 인간에게 저항하고 인간은 잡초를 그럭저럭 견딜 만한 존재로 만들 기회에 저항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잡초와 인간 모두 서로에게 저항해왔다. 하지만 어리석음을 과시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서양 민들레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다가 살기 좋고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으로 이동해 안정적인 개체수를 달성한 자신을 뿌듯하게 여길 것이다. 수백 종의 다른 타락사쿰은 서양 민들레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하지만 그런 수준의 생태적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 민들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북아메리카까지 대규모의 인류 이동에 기꺼이 편승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았다. 잡초라는 주인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관심을 덜 주었다면 작물로 이용되다가 버려지고 더 쓸모있는 다른 종으로 교체되었을 수 있다. 민들레가 잡초로 가는 길은 인간의 손과 마음을 통해 열렸다. 인간의 호기심과 창의력이 상징을 만들어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과 합쳐져 히말라야에 은둔하던 방랑자를 지구상의 모든 대륙으로 끌어냈고 윤리의식 속으로 파고들며 도시의 잔디밭에 침투하게 했다. 다른 어떤 식물종도 이런 수준의 생태적 성공을 이루어낸 적이 없다. 그렇게 보잘것없고 교배도 쉽지 않은 종이 이토록 동경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과 모순적인 행동이 의도치 않게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다. 민들레를 바라보면 어떤 생물도 이보다 발전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강아지풀. 내가 이 책의 마지막에 세타리아 속 강아지풀 속을 배치한 것은 잡초가 보여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세타리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생육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세타리아는 가능성을 상징하며 그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희망은 허상에 불과하다. 세타리아의 일부는 예로부터 곡물로 이용되었으며 지금도 인간에게 영양분을 제공한다. 또 다른 일부는 열대지방 방목지에서 가축의 에너지원이 되어준다. 화려한 관상식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세타리아 속의 몇몇 종은 이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소수의 세타리아는 작물이자 잡초이며 극소수만이 잡초로 취급된다. 그들은 도로변과 밭에서 쉽게 눈에 띈다. 긴 솔 모양의 원추꽃 차례가 일부는 곧게 세우고 일부는 살짝 숙인 채로 바람에 나부끼기 때문이다. 세타리아 속의 잡초인 강아지풀은 인간이 농업을 시도한 이래로 줄곧 농부들과 함께 해왔다. 강아지풀, 금강아지풀, 뿌리호 강아지풀은 전 세계적인 유해식물이 되었다. 가을 강아지풀은 세타리아 가운데서도 별종이다. 키가 크고 튼튼하며 가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잠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잡초의 성격만 지니고 절대 작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결점을 보완해주는 값어치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농경지, 도심의 공터, 도로변, 황무지 등 토양이 교란된 곳이면 어디든 모습을 드러내는 다채로운 이름의 다른 강아지풀들과 달리 가을 강아지풀은 일부 밭에만 주요 잡초로 침입하고 다른 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식물은 특정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를 노린다. 가을 강아지풀은 옥수수와 대두가 집약 생산되는 농지를 터전으로 삼는다. 미 동부 해안부터 로키 산맥에 이르는 북부 평원에서 가을 강아지풀은 빛나는 녹색 잎을 반짝이며 길고 억센 털이 난 찌한 머리를 겸손한 척 조아린다. 인간도 잡초처럼 변화하고 적응하고 다음 세대에 지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직 쓸모를 발견하지 못한 꽃과 풀, 우리 곁에 미움받는 식물들을 잘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길가에서 그리고 도서관 정원에서 만난 이름 모를 들풀과 꽃부터 시작해 보시죠. 이소영의 식물의 책,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출판사 윌북의 잠자는 죽음을 깨워 길을 물었다도 권해드립니다. 표지 이미지와 저자 사진 등은 윌북에서 제공받았습니다. 그리운 나무 그늘.